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예보 2024년 12월 하순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마지막이죠. 12월이 헤비급 구조로 가득한 거는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렸고요. 어찌 보면 2024년 올해 8월에 벌어졌던 목성, 토성, 사각 첫 번째 사각, 그 다음에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사각이 12월 24일에 벌어집니다. 게다가 12월 첫째 주에는 제가 굳이 지금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경천 동지할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강조를 안 해도 이번 어쨌든 12월에 아주 큰 어떤 변화가 벌어질 만한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거는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6일에 성립하는 수성 순행정지랑 그리고 그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수성, 목성, 토성, 그러니까 목성, 토성 사각에 수성이 같이 들어오면서 T크로스를 형성하는 그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는 이제 여기 수성이 R 표시가 있다가 사라지죠. 12월 16일에 수성이 겉보기 운동상으로 역행하다가 순행으로 돌아서면서 정지합니다. 이게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작동하는 구조고요. 이거는 법과 제도처럼 구조적인 그런 되게 오래가는, 그러니까 시간 단위가 되게 오래 지속되는 어떤 사람들의 기호나 호, 유행 이런 것들은 어제까지 막 들끓다가 내일 갑자기 식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불안정성이나 변동성 그리고 짧은 주기랑 상관없이 아주 오래 가는 게 보통 명문화된 법이나 법을 이제 전제로 하는 제도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되게 구조적이고 오래 가는 것들의 변경 사항이 고지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혼란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오래가는 어떤 시스템은 웬만해서 안 변하기 때문에 한번 변했을 때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행동 같은 게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다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나 곧 안정기로 접어들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어떤 법과 제도의 변화라는 게 누군가의 어떤 우발적이고 사적인 어떤 의도 때문에 약간 좀 계획 없이 유발된 변화라고 할지라도 한번 이게 공식적으로 명문화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전문가들의 손을 거치고 나니까 일종의 이제 고정불변의 사실이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순행정지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의 변화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저런 일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저행성의 정지다 보니까 타임로드나 그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수성인 분들은 건강, 직업, 재물, 결혼, 이사처럼 이제 인생에서 보편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 저는 6개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벤트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후에 그러니까 상당 기간 지나서 수성이 이제 시간 좀 속력을 얻게 되면 거의 한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후에 수성이 안타레스랑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만나요. 20일 오후부터 24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약간 동거래가 약간 좀 삐걱됩니다. 받아야 하는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송을 걸거나 이제 금소원 같은데 뭔가 신고를 해가지고 일종의 법적인 방법, 제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약간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고 독촉하다 보면 원래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완전히 공식화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 혹은 사적인 차원의 거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으로 시작해서 사적으로 끝날 만한 것들인데 또 그게 맞는데 그게 이제 공식화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공식적인, 말하자면 채권자 채무자가 되고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사적인 사이가
이렇게 뭐 좋을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돈 빌려준 거 갚는다고 그랬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걔가 뭐 소송 건다고 해보세요. 완전 깨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언제나 그게 그 적절하고 최적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얘는 수성 안타레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곧 수성이 움직이면서 12월 24일에 수성하고 토성이 쌍오궁 토성이랑 쌍자궁 목성이 사각 두 번째 순행 사각을 맺고요. 근데 거기에 이틀 후에 수성이 따라 붙으면서 목성이랑 대립각을 맺고 하루 후에는 쌍오궁 토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목성 토성 두 번째 상현 사각이 벌어지고 나서 2-3일 후에 수성이 따라 붙어가지고 얘네들과 T크로스, 말하자면 이등변 직각 삼각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T자형이라고 그래가지고 T크로스라고 불러요. T 이렇게 돼 있잖아요. T 이렇게 된 걸 뒤집어 보면 T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유효기간이 매우 깁니다. 최소로 볼 수 있는 게 전후 2주일 12월 9일부터 2025년이죠. 2025년 1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래가지고 T크로스라는 거는 점성술에서 되게 널리 알려진 가장 중요한 그런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미 나타나고 있죠. 지배층이나 정권의 교체라든가 주권 변경, 영토의 변동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역사에 기록될 만한, 반드시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모두 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되게 큼지막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사라기보다는 뭔가 집단이나 국가 차원에서 변동하는 것 때문에 개인이 영향받게 될 그런 확률이 좀 높죠. 특히 지금 타임로드가 수성이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수성인 분들이 아무래도 더 그렇겠죠. 이 두 가스 자이언트 사이에 수성이 들어가지고 약간 믹서기에 갈리는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수성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한국에서도 12월 3일 계엄 사태 때문에 지금 막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뭐 말하자면 대통령이 갈릴 만한 상황이니까 이게 되게 큰 거죠. 정권 교체보다 사실은 뭐 더 큰 일일 수도 있죠. 변동의 폭으로 보면. 저 프랑스에서는 12월 이제 4일, 5일 그 정도에 총리 내각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극우파랑 극좌파가 손을 잡고, 야당이 손을 잡고 이제 불신임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 불신임이면 이원 집정부제인 그 프랑스에서는 총리가 불신임되면 내각 전체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각이 없어, 프랑스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내각을 다시 꾸려가지고 의회한테 비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을 통과를 못하면 프랑스는 2025년부터 이제 공직, 퍼블릭 섹터가 완전히 셧다운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아에서 13년에 걸친 내전이 끝났죠. 반군의 승리로. 아사드 대통령이랑 정부 요인들은 다 튀었고요. 튀거나 잡히거나. 어쨌든 요거는 국가의 주권 자체가 뒤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아사드랑 그 아버지 그 혈통이 되게 오래 해먹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위파 그 원리주의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아사드 지금 시리아의 원래 지도부는 알라위 계파라고 그래요. 약간 시아파도 순위파도 아닌 특이한 파에 이제 속한 그런 어떤 이슬람 계파인데, 이게 순위파 원리주의 무장단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에 뒤집어 버렸죠. 왜냐하면 러시아, 이란이 둘 다 지금 전쟁하느라 힘이 없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한국, 프랑스, 시리아 모두 다 지금 그 주권이나 어떤 정권 같은 게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날 정도의 그 모든 일들이 12월에 성립하는 두 번째 목성과 토성의 상현사각, 얘하고 이제 좀 연관성이 큰 거죠. 이미 그런 게 벌어지고 있어요. 뭐 당연히 개인적인 레벨에서도 이런 큼지막한 일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목성 자체는 뭐 자기 집과 정반대가 되는,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쌍자궁에 들어가서 데트리먼트 상태인데, 문제는 수성하고 목성은 둘 다 그 목성의 사인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토성이, 여기에서 중심축이 되는 게 토성이잖아. 수성 목성이 말하자면 직선을 하나 그리고 T의 역할을 맡는 게, 꼭지점 역할을 맡은 게 토성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토성이 이제 역할이 크다는 거거든요. 이 T크로스에서는. 근데 이 토성이 사실은 지금 어떤 악역을 맡고 있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념이야. 그러니까 이지적이고 문자로 표현할 만한 어떤 신념인데, 실제로 그 속을 까보면 세계관이나 정치관이라는 게 믿음의 영역, 신앙의 일부처럼 변질이 돼버렸다. 여러분, 신념하고 신앙은 다르죠. 신념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문서로 표현할 수 있고, 최소한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적인 론이어야 되고, 근데 신앙은 그런 게 필요 없죠.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게 그거야라 그럼 땡이야. 당위명제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교적인 당위명제라는 게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적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 신정일치, 국교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이유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슬람 원리주의나 신정일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되게 구시대적인, 정근대적인 어떤 신앙, 신념으로 그 신념에 가면을 쓰고 있는 신앙이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 막 그 적용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 그 왁구가 안 맞잖아.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신앙이 정치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면서 나타나는 혼란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신념이 되게 그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처럼 변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에서는 뭐 이슬람 원리주의, 수니파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나라를 뒤집어 버렸으니까 되게 노골적이고, 프랑스에서는 어때요? 원래는 사실 평소라면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극우파랑 극좌파. 자, 온건에서 벗어날수록 신념은 좀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950년도 그때 냉전 시대의 어떤 이데올로기하고 되게 비슷해집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신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당위명제가 되게 강하게 작용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은 거의 신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북한에서 그 3대째 이어오고 있는 이 통치 체계도 어떻게 보면 반은 이데올로기에서 좀 더 변질된 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강요하고 있는 거죠. 뭐 중국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죠. 마오의 사상, 마오쩌둥의 사상, 반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신앙처럼 됐고, 시진핑이 그거를 따라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 망한 거를 봤는데도 자기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이런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과거를 잊고 자꾸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프랑스에서도 이런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국가가, 내각이 지금 붕괴가 됐잖아요. 한국에서 벌어진 일도 이제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이게 최소한의 합리성이나 논리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신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신앙에 가까운 이데올로기에 파묻힌, 과몰입한 그런 상태에서 벌이는 일들 때문에 국가가 흔들흔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쌍오궁 토성, 지금 이 T크로스에서 가장 큰 말하자면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게 쌍오궁 토성인데, 안타깝게도 쌍오궁 토성이라는 게 제대로 된 신앙도 아니고 제대로 된 신념도 아니고 그 둘 사이에서 애매모호하게 그 위치해 있는 뭔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어떤 신념 아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권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으로. 근데 뭐 어쨌든 뭐 그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게 뭐 반드시 한국, 시리아, 프랑스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미국이라고 다른가요? 도널드 트럼프가 과연 그 합리성과 논리성을 이루어진 신념만으로 사는 사람일까? 그 트리도 그 캐나다 총리 불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51번째 주인 캐나다의 그 주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대등한 두 나라가 하면 외교적인 결례를 넘어가지고 전쟁 날 사안이거든. 근데 캐나다가 그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많이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못하고 이제 참고 있는 거죠. 아마 조만간 멕시코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인 멕시코에서도 아마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목성토성 사각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단들은 다 이런 문제를 기저에 깔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며칠 후에 금성이 데네브 알게디, 염소 자리에 달타성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데네브 알게디랑 만납니다. 28일 새벽부터 29일 아침까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금성 데네브 알게디는 종교나 정치처럼 약간 좀 말해봤자 답이 없는 영역에 의견 다툼이 벌어져서 가족, 연인, 부부, 친구처럼 정서적으로 친밀한 애들끼리 괜히 쓸데없는 것 때문에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다.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익명으로 좀 그 키보드 워리어즈처럼 약간 좀 비겁한 일들 있죠. 아이고, 그 싸울 거면 자기 주장을 갖고 싸울 거면 이름을 까야지. 이름 안 까고 말 던지는 건 정말 비겁한 일입니다. 어떤 그런 식으로 약간 비겁하게 저렴한 공격성을 표출하다가 주변에 이제 그 사실이 들켜가지고 조금 곤란해지는 그런 일들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도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수성이 사빅이랑 만나는데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라스아락이나 사빅처럼 뱀주인 자리에 있는 별들은 수성이랑 태양이랑 과히 그 상성이 잘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30일 오후부터 31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는데요. 요것도 큰 어떤 큰 카테고리에선 벗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법령이나 제도 같은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가 법을 바꾼다든가 혹은 뭐 해당 분야에서 선도하는 대기업, 이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인더스트리가 돌아간다고 할 만한 그런 선도 기업이 방침을 갑자기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하던 일이 크게 지장을 받는 거죠. 지금처럼 하던 대로 하면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갑자기 큰 흐름이 바뀌어서 나도 바뀌어야 되는, 근데 그게 예고 없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억울하죠. 억울한 감정을 토로를 하고 이게 부당하다. 좀 얘기를 하고 1년 전부터 좀 말을 하고 바꾸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당함을 이슈화시켜서 논해봤자 사실은 말하자면 그 행동의 우선순위가 너무 저쪽에 높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별다른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골자 자체가 바뀌었는데 내 주변에는 그 골자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약간 그런 깝깝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하수는 전체적으로 좀 무거워요. 그리고 약간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손이 직접 닿지 않는 분야에서 막 돌아가는데 난 약간 거의 끼어가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면 그 내려오는 순간 죽기 때문에 어쨌든 싫어도 계속 그 등에 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특히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약간 그런 처지에서 좀 고생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내년 2025년에 1월부터는 좀 편하고 순조롭고 마음을 놓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4년 마지막 12월
하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